문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선지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뭔가 수능 끝나고 첫 영상인 것 같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재수생들까지 수업을 다 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그만큼 더 준비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는 또 해서 최근에 조금 빡세게 내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뭔가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수능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 학생들 중에 이제 정말 잘 본 학생들 특징을 제가 내년 커리큘럼 그리고 내년 관리 시스템에 좀 녹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제가 적용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제 수업을 1년 이상 들었던 학생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매주 주간지만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주 직접 쓴 해설지를 배부를 하는데 그 해설지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 공부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막 연구실로 따로 부르고 학원으로 따로 불러서 공부를 시켰던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시험을 결국에는 좀 만족스럽게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수능 때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 수업을 오랫동안 수강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꼭 비단 제 수업을 들어서 그렇다 혹은 단순히 학원을 오래 다녀서 그렇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선생님들마다 지문을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낀 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지문을 읽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처음 보는 지문 그리고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도 계속 그냥 풀어왔던 대로 시험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분석지를 좀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봤다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집필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지문들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엔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똑같은 구조,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계속 똑같은 구조로 글이 쓰이고 있구나. 아, 이 문장에서 무조건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한 거잖아요. 너무 여러 명의 의견이 합쳐지면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중의 문제집 혹은 그냥 우리가 EBS에서 흔히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해설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지문 그리고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 보기까지 제가 다 직접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해설지만 읽어도 수업을 한 번 더 들은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분석지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해설지는 아예 디자인이 바뀌어서 들어갈 거고요. 조금 더 가독성이 좋게 그리고 분석지를 스스로 확인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지가 또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과제가 주간지 그리고 분석지 2권, 독서문학 그리고 점검지 이렇게 4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의 성적대별로 주간지를 조금 다르게 보충을 해서 제공을 할 거라서 성적대별로 추가되는 주간지 이렇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학생들이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거를 채운다고 해서 공부량을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100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역량 내에서 어쨌든 최대를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올해는 출강을 한 4군데, 5군데 정도 학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군데로 줄이고요. 웬만하면 학원에 제가 상주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시스템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어떤 정식적인 명칭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제가 수시로 불렀었거든요. 시간이 되는 학생들을. 일단 예비고 1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어려운 수능 지문 이런 거를 마치려고 공부하진 않아도 괜찮잖아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무조건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거 공통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정해주는 내신 시험 범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굉장히 수능형으로 조금 출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이랑 어쨌든 내신 국어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는 게 내신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수능만큼 문제가 어렵거나 훨씬 뭔가 정교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지문수가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게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지문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들을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문제의 답을 고르는 거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보는 지문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지문을 읽는 속도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지문 읽는 속도를 높이는 게 일단은 예비고 1은 우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글을 빨리 읽어라, 속독을 해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는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다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어떤 문장에서는 무조건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문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만 중요한 문장들에만 시간을 투자해서 지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첫 번째는 문학이건 독서건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체화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할 거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으로 갔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독서보다 문학이에요. 일단 고전 시어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시어를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또 시가 바로 제대로 읽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고전시를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빠르고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사실은 유일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 선지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면 일단 시상이 뭔지를 모르고요. 감각적 이미지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요.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건 사실 모든 시에서 공통적인 시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돌아가서 시상이 정말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선지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이 시에 쓰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선지인데 쓸데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선지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1학년뿐만이 아니라 수능까지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1, 2, 3학년들 다 마찬가지긴 한데 한 바퀴를 꼼꼼하고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지금이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문학 개념어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추가하자면 독서가 내신에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긴 한데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때만 되면 독서에서 점수를 다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관되게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충분히 체화가 되면 나중에는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게 예상되는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 자체에 겁을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가 잘 모르는데 우주 잘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긴 지문을 읽으려니까 겁부터 먹고 시작해서 지문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1, 2, 3학년들 독서 소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제재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1, 2, 3학년 기출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소재 혹은 구조가 정말 이거는 평가원 구조의 정석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류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교재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1학년 학생들이랑 3학년 학생들보다 2학년 학생들이 맨 처음에 수업을 들어왔을 때 학생들 간의 편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해잖아요. 첫 번째로 바뀌는 점은 지금 기준으로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을 하는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나중에 2년 뒤에 수능을 볼 때 문법이 수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학년 때 공통국어에서 문법을 학생들이 다 한 바퀴를 돌렸을 거예요. 근데 또 까먹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문법을 막 달달 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방학 때 1학년 때 공부했던 문법 내용을 까먹지 않는 정도로는 계속 복습을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여전히 지문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계속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문제를 어느 정도 대부분 학생들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구조를 익히기 위한, 소재를 익히기 위한 그런 지문이 아니라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지문들을 다뤄야 되고요. 저는 예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바로 고3 지문으로 교재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는 수능을 멀다 하고 생각할 시기가 전혀 아니고요. 국어가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와 매체랑 화작이 이제는 시간을 15분 컷, 아니면 17분 컷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애매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로 화작이랑 언매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는 해야 돼요. 일단 겨울방학 굉장히 길고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화작이랑 언매 개념을 한 바퀴씩은 돌려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거나 성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면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때 독서는 저는 지문을 강조하고요. 문학에서는 선지를 강조하는데 어쨌든 간 일관된 방법을 이제 몸에 익혀 놓으셔야 되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새로운 소재에 익숙해지고 이런 것보다도 고난도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차례이고요. 그리고 매 순간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독서에서 막 손가락 걸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문제에서 답인 것 같은 걸 찾았다고 해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번이 답인 것 같더라도 5번까지 선지를 다 읽어야지만
오답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분명히. 1, 2학년 때는 제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거에 초점을 많이 뒀다면 3학년 학생들은 지문을 제대로 읽어서 그거를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마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조금 확장을 할 거고요. 올해랑 마찬가지로 매주 학부모의고사 실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이 학부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개별 약점 분석지를 받게 될 겁니다. 과제는 올해는 2건이 나갔던 게 내년에 4건이 나가지만 양이 늘어난다기보다 올해 제가 의도했던 거를 정확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자료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절대로 겨울방학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화이팅!